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뭐 오후 보니까 더 빠지네요. 보니까 코스피도 0.7% 이상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0.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애들의 그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때다 싶어서 개인들은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갑자기 뭐 깨지기 시작하더니 쭉쭉쭉 빠지네요. 참 신기하네요.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특이한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해볼게요. 지금 요즘 전기차 시장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BYD. 이 BYD가 글로벌 이리저리 굳히기 나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에 보니까 테슬라를 납치는 데 이어서 올해 판매량도 BYD가 우세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고 이 전기차 산업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테슬라랑 BYD 간의 경쟁은 단순한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미중 기술 전쟁의 새로운 장이다. 미중 기술 전쟁의 새로운 장이라고 합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보니까 올해 BYD가 이 배터리 구동이죠. 이 배터리 구동 BEV 이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난해 테슬라가 179만 대를 판매하면서 이 BYD를 소폭 앞질렀는데 역전당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판매량만 놓고 보니까 BYD는 1분기 41만 6천 대를 판매한 반면에 테슬라는 33만 6,70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미 매출에서는 지난해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죠. BYD는 24년 전년 대비 29% 성장한 7,770억 위안 매출을 올렸고 이 달러로 환산하니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매출은 977억 달러죠. 작년에 BYD 매출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에 힘입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배터리 구동 전기차만 놓고 보니까 BYD 판매량이 테슬라를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BYD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잠시 일본 쪽도 한번 봤는데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 참패 충격에도 일본 증시가 간밤에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을 출발을 했다는 거죠. 해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었는데 시장에서는 낙관론은 금물이다 그런 경고가 있어요. 일본 대표 주가 지수죠. 니케이 225 지수 오전 9시 10분 정도 보니까 0.91% 올라서 4만 180.80을 기록을 했고 이달 1일 이후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지수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같은 날 도쿄 증시 일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도 0.78% 오름세를 보였고 일본 증시는 전일 공휴일인 바다의 날로 휴장한 바 있어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도 147.47엔까지 내리는 등 최근 2주 연속 하락세였던 그런 엔화도 그 강세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고점을 갈아치는 등 기록적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의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 리스크 해소가 주가 상승폭을 좀 키웠고요. 그리고 니케이 신문에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불리했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고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해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없는 그런 이유는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이는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장기금리 급등과 국채 신용 등급 하락, 엔화 및 일본 증시의 동반 침체 등을 포함하는데 이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실패한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제1등을 유지하게 된 점도 안전판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인하를 주장하는 야당은 여전히 정부 구성 경쟁력을 갖춘 유력 세력은 아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인하 논의가 본격화돼서 시장 혼란과 엔화 약세,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테일 리스크 수준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 테일 리스크라는 거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한번 일어나면 경제나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부담 등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정 건전화를 우선시했는데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참패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 결과는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는 정부가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채 최대 매입 주체인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당이 지지하고 있는 소비세이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장기금리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죠. 향후 한 달 내 장기금리가 올해 고점을 넘어서 1.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일본도 좀 정치적으로 골 때리게 됐네요. 보니까 여당이 져가지고 지금 날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6,800원, 700원, 8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는 거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 정도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26만 8천원 정도 현재 1.65%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고, 본 우선주도 아까 55,200원까지 가다가 다시 55,400원 정도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빠졌다가 나중에 장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0.01%, 심천종합은 0.25%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 0.07, 홍콩 H 0.35% 빠지네요. 홍콩은. 일본은 현재 0.19%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현재 0.4% 빠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 정도 하네요. 이더리움 509만 7천 원, XRP 4,794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들도 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좀 답답한가요? 또 좋게 잘 오르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쭉 꺾이면은 좀 답답할 겁니다. 이번 추세로 해가지고 그냥 빨리 7만 전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엄청 빠져요. 대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 좀 당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낫지. 그냥 막 훅 빠져버리면은 정신적으로 멘탈이 깨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